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이 평가에 대한 대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발생 시 평가에는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을 내린 다음에 이번 2월 7일에 지난 2월 7일 날 2월에 한해서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준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차에서는 목적 및 기본 방향에 대한 얘기가 되어 있고,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준이라는 게 주로 어떤 것이냐면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에서 종사자 근무 시간을 어떤 범위 내에서 인정할 것인지, 또 재가기관, 시설은 그런대로 원래 입소해 계시기 때문에 이 보호자라든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서 좀 안정스럽습니다만, 주야간 보호나 방문 요양 등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방문 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인정 범위, 주야간 보호, 급여 인정 범위, 급여 비용 인정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를 했고, 부침 참조 자료로서 감염증 대비 행동 요령,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감염병 예방 수칙 중에서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에 대한 순서로 자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 및 기본 방향에서는 이렇게 이태로운 일이 생겼을 때 장기 요양에서 한시적으로 급여 제공 기준에 대한 유예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관련 근거는 이번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서 2월 7일 날 만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장기요양기관 급여 제공 기준 행정 지침 안내를 토대로 해서 이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침의 기본 원칙은 2020년 2월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준이다. 이 고시가 있지 않습니까? 고시 중에서 특별히 이제 감염이 확산되거나 상태 변화에 따라서 연장 또는 추가될 수도 있지만, 우선 2020년 2월 7일에 만들어졌고 2월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위기 경보 수준이 있습니다. 제일 단계는 관심, 두 번째는 주의, 세 번째는 경계, 네 번째는 심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심의 상태에서는, 제일 단계인 관심의 상태에서는 해외에서 신종 감염병이 발생이 됐다 하는 그런 거, 주의는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이 됐을 때 주의. 지금 현재 경계 상태입니다. 경계 상태는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제한적인 전파가 되고 있다. 마지막 심각한 단계라고 하는 것은 신종 감염병이 지역사회에 전파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경계의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원칙의 두 번째는, 그렇게 신종 코로나 관련 예외적으로 급여 비용 산정을 할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그냥 말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 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기록들이 수반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입원 치료 통지서, 감면 확진 진단서, 격리 통지서, 주로 이번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중국, 싱가포르, 태국, 일본 4개국이죠. 그래서 중국, 싱가포르, 태국, 일본에 와서 인정하는데,
여기를 방문했던 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항공권, 주민등록 등본 이런 것도 자료가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한시적 장교양 급여비용 산정 기준을 적용 시에도 수급자의 돌봄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교양 기관에서는 수급권 보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한시적 장교양 급여 적용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급여 등 종사자 근무시간의 인정 범위는 종사자 월 기준 근무시간을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 있어서 종사자가 확진 또는 의심되어 격리된 경우 치료 격리 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유급 병가로 처리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공자님 말씀이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걸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확진자가 발생 시는 완치 시까지 일일 최대 8시간 근무 시간을 인정하겠다. 또 의심되어 격리할 시는 일일 8시간 최대 14일 범위 내에서 근무 시간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부상 제12조에 따른 병가 일수에는 불포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입원 치료 통지서, 감염 확인 진단서, 확진 진단서, 격리 통지서, 항공권 등 치료 격리 대상임이 확인 가능한 객관적 증빙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종사자가 중국 등 앞에 말씀은 4개국을 방문한 후 입국했거나 종사자의 동거 가족이 중국 등 4개국을 방문했을 때 감염 예방 차원에서 증상 유무를 떠나서 업무를 배제를 하고 유급 병가로 처리된 경우 근무 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일일 8시간, 업무 배제가 됐을 때는 일일 8시간, 최대 14일 범위 내에서 근무 시간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산 인정 기준도 수급자 감염 우려 등 예방조치 일환으로 외부 강사가 방문하지 않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가산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고시 제62조에 따라서 외부 강사가 제공한 맞춤형 프로그램 실제 제공 횟수를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이 적용하며 외부 강사가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가산 인정을 불가한다고 했는데, 이런 감염 우려 등으로 외부 강사가 방문하지 않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가산 인정은 사실은 실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제가에서 방문 요양 사회복지사 등의 배치 가산 인정 범위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 감염 우려 등으로 이제 거꾸로 우리가 제가 각 대상자의 기관들을 갈 경우 방문 상담이 불가한 경우 유선 상담 월 2회 실시 수행 시에는 인정을 하겠다. 가산 기본 원칙을 인정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유선 상담을 인정하고 상담 간격은 가능한 7일 이상 되도록 노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월 2회니까 기준을 유선 상담으로 월 2회 수행하면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담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 또는 상담을 거부할 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록한 서식을 반드시 보관해 두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 방문요양의 경우에 이 급여 제공 기준이 유예가 좀 되는데, 수급자
동거가족을 포함한 수급자가 확진 또는 접촉자로 구분되는 등의 사유로 월중 방문 요양급여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방문 상담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해당 월에 한해서 가산을 인정하겠다. 좀 좋은 일이죠. 수급자가 접촉자로 구분되었으나 방문요양급여는 제공 중인 상황으로 사회복지사의 방문 상담은 불가한 경우 사회복지사가 급여 제공 시간 중에 유선 상담, 물론 월 2회 이상을 대체 수행 시 해당 월에 한해서 가산 인정한다. 사회복지사가 방문을 하지 못해도 유선 상담을 하는 경우 인정하겠다. 사회복지사가 격리된 경우, 이번에는 사회복지사가 격리됐어요. 시설장이 급여 제공 시간 중에 유선 상담 월 2회를 대체 수행 시는 해당 월에 한해서 가상을 인정하겠다. 수급자, 동거가족 포함한 수급자가 확진 또는 접촉자로 구분되었으나 방문요양 급여는 현재 제공 중으로 방문 상담이 불가한 경우 사회복지사가 급여 제공 시간 중에 유선 상담 월 2회를 대체 수행 시 해당 월에 한해서 가산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사가 또는 프로그램 관리자가 중국 등 4개국 방문 또는 동거가족이 중국 등 4개국 방문하여 14일간 업무 배제한 경우 시설장이 급여 제공 시간 중에 유선 상담 월 2회를 대체 수행 시 해당 월에 한해서 가산을 인정합니다. 수급자가 중국 등 4개국을 방문하여 14일간 사회복지사가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도 있겠죠. 사회복지사 급여 제공 시간 중에 유선 상담을 대체 수행하면 해당 월에 대해서 가산을 인정하게 됩니다. 수급자가 감염 우려로 사회복지사 방문을 거부하여 일부 수급자를 방문 상담하지 못한 경우 사회복지사가 방문 상담을 대체하여 급여 제공 시간 중에 유선 상담을 각각 수행 시 해당 월에 한해서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 및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프로그램 관리자인 시설장가 유선 상담을 월 2회 수행 시 사회복지사 가산을 위한 상담 횟수 월 2회로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은 이제 상담을 거부할 시는 꼭 별지 제24호 서식에 충실히 작성을 해놓으라고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야간보 급여 인정 범위. 어제 우리가 영종 주간보 조남흥 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님하고 이 코로나 감염에 대한 장교양에서 우려에 대해서 방송했는데 오늘 그 중에 일부가 이렇게 신속 공개돼서 다행히 지금 말씀드리는데 주야간보 급여 인정 범위는 첫 번째 월 한도액 추가 산정 인정 기준 부분에서는 월 한도액 추가 산정 인정 기준 부분입니다. 주야간보호기관의 휴업 또는 수급자가 감염 우려로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20일 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가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이용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월 한도액 50% 추가 산정 가능하다. 월 15일 이상 이용한 경우 전산 등록 경로에서는 급여 비용 청구, 급여 내용 자료 관리 화면, 서비스 내역 저장, 특정 내역 등록, 월 20일 미만 이용 사유, 기타 사유를 기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미이용일 산정 기준, 아까는 15일 이상 한 경우
미이용일 산정 기준은 죄악안보기관의 수급자가 감염 우려로 죄악안보 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고시 제32조 제3항에 따른 미이용일 급여 비용을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계약 통보서 이용 예정 급여 비용의 50%를 산정할 수 있다. 우리가 5% 미이용일 적용 기준 알고 계시죠? 그걸 여기에 적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악안보기관이 휴업신고를 하고 운영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인정을 할 수 없다. 이건 말씀 안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급여비용 인정 범위, 마지막으로 급여비용 인정 범위는 장교환 기관이 휴업한 경우 기관 내에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종사자도 근무하지 않은 경우는 급여비용 청구가 불가하다. 당연한 말씀이고, 감염된 수급자만 시설 외 장소로 격리 이송된 경우는 격리기간이 10일 이내에는 격리 기간만큼 외박수가를 인정하겠다. 외박수가는 50%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격리기간 1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속하여 최대 15일을 외박수가를 인정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감염 사실, 관련 감염 확진 진단서, 격리 통지서 등 증빙 서류를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수급자 전원이 시설 외 장소에 격리 이송된 경우, 수급자 전원이 시설 외 장소에 격리 이송된 경우는 격리 기간 일수에 따라 외박수가로 산정하되 최대 15일을 인정을 할 거다. 이때 역시 앞서 말씀드린 증빙 서류를 보관하고 계셔야 됩니다. 수급자 전원과 종사자가 시설 외 장소에 격리된 경우, 시설 외 타 장소에서 해당 기관 소속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 1일당 급여 비용 인정. 앞에서 격리 이송 장소를 달리해서 이송되는 경우는 외박수가를 인정하고 그 대신 수급자가 전원 옮기고 종사자도 전원 옮겨서 다른 장소에서 격리돼서 운영하는 경우는 1일당 급여 비용을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코로나 옛날에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는데 지금 중국에서 진행되는 속도를 보면 이 한국과 달리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증가가 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또 한번 숨어서 안 나오는 그런 사람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보다도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문제는 첫 번째 이런 확진 받은 분들, 감염된 분들의 치료 제일 먼저 중요하죠. 그런데 두 번째 파생되는 문제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요즘 식당이라든지 거리라든지 행사 나가보면 행사도 거의 취소되고 식당들도 한가하고 모임의 장소에 잘 안 나오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게 확산되지 않고 마무리되어서 이건 정치적인 그런 거에서도 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코로나 정당에 관련 없이, 정치적인 거에 관련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하루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장교항에서도 지금 각 시설을 돌아보면 노인요양 시설의 경우 미리 방문 자제를 공지를 해드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오신 경우 이런 손 세정제라든지 또 온도를 잴 수 있는 그런 도구들, 또 방문했다는 기록들, 곳곳에 또 소독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시설, 죄악안보, 방문요양 모든
기관 운영자분들께서 또는 종사자분들이 협력해서 코로나가 예를 들어 확산되지 않고 하루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달리는 방송, 자연인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